수세기에 걸쳐 과거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인류의 행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일련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과 유물은 우리에게 잊혀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고대 문명이 어떻게 살았고 생각하고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를 형성하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입니다. 번호 1. 프랑스에서 희귀한 로마 점토판이 발견된 사건. 2023년 1월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 그룹이 고대 오물과 변소를 발굴하던 중 바닷물의 잔해 덕분에 여전히 볼 수 있는 비문이 새겨진 로마 목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나무, 가죽, 도자기 및 유기 유물과 같은 다른 물체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무 조각이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 보존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경우 토양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했는데 이는 변소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비문은 매우 희미하여 현재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현대 코딩 기술로 해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호 2. 프랑스 중부의 고고학자들은 철기 시대에 서로 다른 갈리아 민족의 영토 사이의 전략적 교차로였던 작은 마을인 크로이즈얼리노프에서 고대 켈트족의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에 수행된 발굴 과정에서 약 650제곱미터의 장례식 인클로저에서 100개 이상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산성 토양으로 인해 유골이 보존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금속 물체가 발견되었으며 팔찌, 비골 및 기타 개인 장신구와 같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견된 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2000년도 더 된 2개의 검으로 원래의 칼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두루마리, 오셀라이, 스와스티카 및 유리 페이스트로 만든 카보숑으로 풍부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유럽에서 발견되는 가장 잘 보존된 켈트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원과 초승달과 같은 상징도 나뭇잎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칼은 좀 더 수수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고 칼집에 헝겊 자국이 붙어 있었다. 이러한 물건은 기술적, 미적 품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드러내는 것으로도 두드러집니다. 보석과 같은 무기는 공동체 내에서 지위, 권력 또는 명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인 기능을 초월하는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후 세계에서 보호를 나타내거나 죽은 자의 사회적 역할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발견은 철기 시대 켈트족의 신념, 사회적 계층 구조 및 장례 관행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심한 보존 작업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숨겨져 있었을 세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고대 갈리아 민족이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번호 3. 프랑스의 오를레앙시에서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갈로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묘지에서 21개의 고대 납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세기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로마의 정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사용된 켈트어인 갈리아어로 쓰여진 희귀한 텍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서면,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발견은 탁월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대의 디픽션 위주로 알려진 이 유형의 서판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의식 표현이나 상징적 요청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작업하기 쉽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인 납시트에 쓰여졌습니다. 발견된 조각은 조심스럽게 말아서 고인 옆에 놓았습니다.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첨단 보존 기술과 거의 보이지 않는 글씨를 드러내는
특수 디지털 이미지가 적용되었습니다. 갈리아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된 단어들이 조합된 이 텍스트는 고대 언어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미 일부 단편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의미는 아직 조사되고 있지만 초기 분석에 따르면 고유명사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징적 또는 의식적 맥락에서 언급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갈리아어에 대한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로마 갈리아 공동체의 사고와 문화적 관습에 대한 독특한 창을 제공합니다. 번호 4. 중국 북서부의 양아이, 옌아이 지역에서 최근 발굴 작업을 통해 기원전 724년에서 396년 사이에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안장으로 여겨지는 안장이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안장보다 최소 500년 앞선 이 발견은 고대 사회에서 기마술의 진화와 말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가죽으로 만든 의자는 수베이시 문화의 유목민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초보적이지만 인체 공학과 기능에 대한 고급 이해를 보여주어 라이더와 말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그 당시의 가축화와 승마를 위한 말의 사용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유목민 문화의 확장과 이동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승마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이 발견은 고대 승마 관행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철기시대 문화의 정교함을 강조합니다. 의자의 보존은 당시 사용된 제조 기술과 재료를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여 인류의 과거와 동물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번호 5. 인더스 계곡 문명. 하라판 문명으로도 알려진 하라판 문명은 기원전 2600년에서 기원전 1900년 사이에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에서 번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이며 첨단 도시 계획 기술, 건축, 물 및 위생 시스템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라파, 허레퍼와 모헨조다로와 같은 도시들은 높은 수준의 계획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등거리, 정교한 배수 시스템, 잘 조직된 벽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들은 균일하게 구운 벽돌로 지어졌으며 많은 집에는 욕실과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공공 건물에는 헛간과 공동 목욕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명의 경제는 농업과 무역 그리고 수공업에 기초를 두었다. 그들은 밀, 보리, 완두콩을 재배하고 소와 양과 같은 동물을 길렀다. 무역은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먼 지역과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들은 우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표시했으며 표준화된 도량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문자입니다. 그것은 인장과 점토판에 새겨진 간단한 비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의 사회, 종교 및 정부에 대해 더 많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더스 계곡 문명은 기원전 1900년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기후변화, 자연재해 또는 침략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많은 측면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시 계획과 기술의 발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번호 6. 우리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이킹이 가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미국적입니다. 오클라호마 주 전역에서 룬스톤은 들판과 농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이 지역에서 고대에 문서화되지 않은 바이킹 점령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그것들을 바이킹의 역사와 도상학이 유행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19세기의 가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해버너 룬스톤으로 알려진 이 돌 중 하나가 1923년에 발견되었으며 19세기 스칸디나비아 이민자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같은 시대에 발견된 또 다른 유사한 돌은 바이킹이 아닌 아메리카 원주민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돌 중 일부는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2007년 고고학자 라이얼 톰슨, 나이엘 탐프선은 이 룬석 중 몇 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고 일부 룬 문자는 고대 노르드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연적인 패턴을 가진 단순한 퇴적암으로 밝혀졌고 또 다른 것들은 명백한 가짜였다. 이것은 그들이 아마도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바이킹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번호 7 우리쿠르고스 컵의 미스터리. 리쿠르고스 컵의 색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보는 각도와 받는 조명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색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1600년 된 유물은 수세기 동안 그것을 보아온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컵은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반사하는 소재인 이색성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뒤에서 불을 켜면 왕관이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표면에 직접 떨어지면 강렬한 붉은 색조를 얻습니다. 그것을 만든 장인은 그가 사용한 유리의 효과를 거의 확실히 이해했지만 아마도 그는 그 광학적 작용 뒤에 숨겨진 과학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다른 유사한 조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재료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을 낳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유리공예 장인의 독특한 작품입니까? 어쩌면 수세기 전쯤 누군가는 유리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유리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번호 8 몰타의 물에 잠긴 사원. 1999년 휴버트 자이테이라는 은퇴한 부동산 투자자는 몰타 섬의 세인트 줄리안 해안에서 떨어진 수중에서 거석 사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견되었다고 주장되는 장소는 현재 가어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자연적인 암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사원이라는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완전한 고고학적 탐사는 수행된 적이 없으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이텔의 신뢰성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을 홍보하고 신화 속의 행성 니버로의 존재에 대해 쓴 제커리어 시트친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이틀은 아틀란티스의 여왕인 아스타르테 여신의 안내를 받아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의 설명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이후의 잠수에서는 자이틀 자신이 참여한 사원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성은 여전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번호 9 키시의 수수께끼 같은 서판. 이라크의 고대 수메르 도시 키시에서 발견된 석회암 유물인 키시 점토판은 정확한 발견 날짜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1923년이라고 제안하고 다른 소식통은 1933년을 언급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점토판의 연대를 5000년 전인 우르크 시대로 추정했다. 고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 문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로 간주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상형 문자인 점토판의 글씨는 일종의 원시 서령 문자로 보입니다. 이 체계에서 비문을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도전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초기 문자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PC 태블릿에 귀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번호 10. 시턴즈 트레저. 2013년 11월 금속 탐지 애호가인 로런스 에저턴은 탐지기를 손에 들고 영국 대본의 시턴에 있는 집 근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영국 제도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로마 동전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로렌스는 총 22,888개의 사색이 동전을 회수했는데 모두 300년에서 348년 사이에 주조된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통치와 그의 아들인 콘스탄투스 2세와 콘스탄스의 공동 통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런스가 그 발견을 보고한 후 누가 그 동전들을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결국 그들은 엑서터에 있는 로열 앨버트 기념박물관, 로열 앨버트 머모리얼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로렌스는 그의 발견에 대해 거액을 받았고 그의 수집품은 오늘날 샤펀 트레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호 11. 와인의 세계에서 혁명적인 발견을 축하할 준비를 하세요. 연구자들은 시칠리아의 한 동굴 안에 있는 테라코타 용기의 바닥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으로 추정되는 와인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과 소비가 6,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며 이 지역에서 와인 양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이전 날짜를 최소 3,000년 뒤로 미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도 재배만을 보여줬던 이전의 발견과 달리 이번 연구는 실제 와인 잔류물을 확인했다. 이 샘플은 2012년 시칠리아 남서부 해안의 시아카, 사이에커 근처 몬테크로니오, 만티크라니오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된 구리 시대 후기 저장 항아리에서 채취한 것으로 기원전 4000년경으로 연대가 측정되었습니다. 타르타르산과 타르타르 크림으로 알려진 소금의 존재는 그 용기가 와인을 담는 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탈리아 반도의 선사시대 전체에서 와인 잔류물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탈리아 와인 한 잔을 즐길 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진정한 한 모금. 번호 12. 아르메니아의 고대 전차. 나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 유물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에 비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나무 수레의 발견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거의 완성된 차량은 아르메니아의 르체이션 마을 근처 호수 기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차 중 하나이며 그 시대부터 가장 잘 보존된 전차입니다. 2017년 12월에는 이 지역에서 거의 12대의 사륜 및 이륜 카트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첫 번째 것만큼 잘 보존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발견은 똑같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모든 수레는 완전히 참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한때 바퀴 안쪽 표면에 천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외에도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자동차 중 일부의 크기였습니다. 일부는 말이나 소가 끄는 대신 사람이 끌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허리가 아픈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번호 13. 2200년 전의 메시지가 담긴 거울. 오늘날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나 집벽을 장식하는 사람들을 살고, 웃고, 사랑의 과 같은 동기부여 문구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태고적부터 사물의 이와 비슷하게 진보한 생각을 새겨왔습니다.
2021년 4월 중국 산시성 상지 프라빈스의 한 묘지에서 발견된 80점의 청동 거울 컬렉션이 그 예입니다. 이 거울이 나온 무덤은 전국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며 약 2200년 전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대의 많은 무덤이 약탈당했지만 거울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존경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았으며 그것들이 죽은 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자리에서 그것들을 회수하였다. 일부 거울에는 여전히 비단의 흔적이 남아 있어 장례식 전에 비단 가방에 쌓여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무덤에서 거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 상징적 의미가 보편적임을 나타냅니다. 그 안에는 형언한 행복, 기억에 오래 남는다, 가족의 풍요로움 등의 소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번호 14. 에어워드시는 지중해의 에어워드라고도 하는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며 고대 공학의 진정한 경이로움으로 묘사된 벽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에어워드의 고대 거석벽으로 에러도스의 벽과 루어드의 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고고 학적 증거에 따르면 수천 년 전의 벽이 오늘날 시리아에 속한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섬의 역사는 불확실하고 수수께끼에 쌓여 있지만 고고학자들은 약 4000년 전에 페니키아인들이 이곳에 정착한 후 아르바드 또는 아리두스라는 독립왕국으로 승격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때 레반트에서 유일하게 군주가 아닌 국민이 통치하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그 벽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이클로피안 건축의 놀라운 예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돌을 만들고 운반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번호 15. 이 비디오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대 이집트 기술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예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 남쪽으로 가면 결국 엘레판틴 섬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의 섬 전체가 활발한 고고학 유적지이지만 가장 매력적이고 기괴한 구조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든 돌 상자입니다. 대칭이며 매끄럽게 마무리되도록 연마되어 있습니다. 석재로 작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강암이 얼마나 단단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가장 어려운 재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000년 전에 일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이 당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청동 수공구를 사용하여 이 상자를 조각하고 모델링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청동은 화강암보다 부드럽습니다. 청동으로 화강암을 자르려고 하면 청동이 화강암보다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이 엘레판틴 섬에서 신비한 화강암 상자를 조각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일한 논리적 대답은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발전된 형태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번호 16. 1885년에 발견된 울푸스 세그 아이언은 기존의 설명을 거부하는 신비한 유물로 연구자와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흥미로운 물체는 오스트리아의 볼푸스 세그, 울푸스 세그에 있는 2000만 년 된 석탄 매장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잘츠부르크 큐브, 살즈버그 큐브, 라고도 알려진 이 큐브는 4개의 평평한 면, 2개의 볼록한 면 및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깊은 홈이 특징입니다. 울푸스 세그 아이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명백한 나이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석탄의 일종인 제3차 갈탄에 내장되어 있어 역사적 기술과 인류 발전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정밀한 철제 물체가 그토록 오래된 석탄 퇴적층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유물은 현재의 역사적 이해, 이전에 존재했던 선진 문명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는 특별한 자연적 이상현상 또는 특이한 지질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울프스 세그 아이어는 그 기원과 의미를 발견하는데 전념하는 과학자와 연구자를 계속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물체를 이해하려는 탐구는 탐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며 역사적, 과학적 과정을 재검토하도록 격려합니다. 번호 17. 돌에 새겨진 고대 기술 업적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때때로 요토모라고도 알려진 겔 비아레이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헌정된 거대한 바위 조각 사원으로 스리랑카의 고대 도시 폴론나루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2세기 파라크라마바후 1세의 통치 기간에 조각되었다고 합니다. 예배의 장소이자 예술 작품인 이 거대한 창조물의 중심에는 화강암 바위 표면에 직접 새겨진 4개의 부처님 부조 동상이 있습니다. 사원에는 또한 인공 동굴이 있으며 그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큰 앉아있는 인물의 동상이 있습니다. 더 작은 앉아있는 모습과 누워있는 모습도 있는데 둘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남은 고대 조각품의 사례로 간주됩니다. 파라크라마바오 1세는 한때 불교 사제직을 정화하기 위해 이곳으로 승려들을 소집한 후 그들 모두를 위한 새로운 행동 강령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이트에서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호 18. 바이킹 페니 오브 맨, 가르뎃 동전으로도 알려진 남성용 바이킹 페니는 콜럼버스 이전의 대양 횡단 접촉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매혹적인 유물입니다. 이 동전은 1067년에서 1093년 사이에 노르웨이를 통치한 올라프 키어 시대의 노르웨이 은하입니다. 맨즈 페니의 이야기는 1957년 맨의 블루힐에서 발굴 중에 발견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노르웨이의 동전이 어떻게 맨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이론은 1492년 콜럼버스의 유명한 탐험 이전에 바이킹이 북아메리카로 항해한 촉이 흔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탐험 정신으로 유명한 바이킹은 그린란드에 정착지를 세우고 10세기경에 북아메리카의 일부를 탐험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와의 접촉에 대한 아이디어는 1960년대에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 메도우, 랜스 오그질러리 메도즈에서 바이킹 정착지가 발견되면서 더욱 신뢰를 얻었는데, 이는 북아메리카에 노르드인이 존재했다는 유형의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맨즈 페니는 바이킹 탐험의 아이디어를 지지하지만 그 진위와 기원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거래를 통해 맨을 잃거나 가져갔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사기 또는 귀인 오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그 기원에 관계없이 맨즈 페니는 초기 탐험과 문화 간 접촉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며 과거 재구성의 복잡성과 신중한 고고학적, 역사적,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번호 19. 큰 거대 돌기둥이라고 하면 서쪽의 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치와 이름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통곡벽의 낮은 수준의 핵심 부분을 형성하는 예시러즈 돌 블록입니다. 그것은 통곡의 벽 터널에서 가장 큰 돌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 블록 중 하나입니다. 서쪽 돌의 노출면은 길이 13.4m, 높이 3.4m입니다. 벽에 묻혀 있기 때문에 너비나 깊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06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깊이가 2.4m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상 측정치가 정확하다면
스톤의 무게는 약 300톤이어야 합니다. 통곡의 벽과 통곡의 벽을 쌓기 위해 깎인 돌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것이 헤롯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0년보다 조금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은 벽 안팎의 고고학 활동을 규율하는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번호 20. 파이스투스 디스크는 먼 과거의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고대 유물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페스투스의 미노아 궁전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디스크는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련의 신비한 상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는 아직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았으며 기호를 해독하려는 노력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이스투스 원반의 상징은 나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디스크의 가능한 기능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이 단어가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촉이 문자 형식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미노아 사회 내에서 의식 목적을 가진 종교 또는 의식 유물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이 디스크는 고대 보드게임과 유사한 엔터테인먼트 또는 게임의 형태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파이스투스 원반은 미노아 문명의 가장 흥미로운 유물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미노아 문명의 지적, 문화적 정교함을 반영합니다. 해독되지 않은 상징은 유물의 수수께끼 같은 특성에 매료된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을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고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한계와 미래의 발견 가능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초기 문명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에 영감을 주어 시간에 의해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는 과거를 엿볼 수 있도록 합니다. 번호 21. 아스트롤라베, 에스트럴레이브는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탐색하고 천체의 위치를 놀라운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게 해준 고대 세계의 독창적인 도구입니다. 그리스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아스트롤라베는 우주의 정교한 모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청동 또는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진 원형 디스크로 구성되며 천체 표시, 비늘 및 치수가 꼼꼼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원반은 지구가 중심에 위치한 천구의 축소된 버전을 나타냅니다. 아스트롤라베는 역사상 천문학자, 항해자, 수학자들이 별의 위치를 결정하고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천문학적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다재다능한 도구였습니다. 그 설계를 통해 사용자는 천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정확한 관찰과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스트롤라베는 다양한 문화의 발전을 통합하여 상당한 진화를 거쳤습니다. 이슬람의 황금 시대에는 우주에 대한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반영하여 과학적 탐구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술은 우주를 연구하기 위한 보다 발전된 방법을 제공하지만 아스트롤라베는 초기 과학 발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인간의 호기심과 우주를 탐험하고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탐구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원시 장비 덕분에 천문학의 놀라운 발전을 상기시킵니다.